먼저 큐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게 되면 기존 뉴스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획을 짜려면 미션에 들어가서 새로운 미션, 뉴 미션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를 볼 수 있고, 이후에 있을 비행 계획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비행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미션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미션 세팅스는 말 그대로 미션 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얘를 한번 눌러보면은 Choose Aircraft, 그 다음에 Choose Payloa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비행을 할 기체의 종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트리니티 V1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트리니티 F90 플러스로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체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hoose Payload라는 거는 내가 기체에 장착한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뉴 같은 경우에는 미션 비행을 하다가 조종기, 기체, 그 다음에 노트북 간의 신호가 끊겼을 때 210초 안에 신호를 다시 잡게 되면은 다시 미션 비행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210초 안에 신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기체는 자동적으로 리턴 투 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시간대는 이렇게 5초 단위로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60초, 1분 단위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리턴 투 홈을 하다가 기체, 조종기, 노트북 간의 이 무선 통신이 정상적으로 다시 신호가 잡혔을 때 210초 안에 내가 다시 미션 비행을 할지 아니면은 그대로 복귀를 시킬지 요거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10초 단위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또 60초, 1분 단위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까지 끝났다면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 기체를 이륙시킬지 착륙시킬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메뉴부터 먼저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Add New Element 여기를 눌러주시면 Take-off Landing, Draw New Area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요거 메뉴하고 요 메뉴만 선택을 하면은 대부분의 미션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자, 먼저 상단에 보시는 Set, Take-off, Landing 메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필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하면은 얘를 이쪽에 눌러 주시면 집 모양 아이콘이 나오고요. 현재는 기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 모양이 따로 나오지는 않고요. 집 모양 아이콘은 최초 이륙 지점 그리고 기체가 다시 자동으로 복귀할 때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야외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람이 불었을 때 기체가 그대로 수직으로 이륙을 하진 않고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체가 흘렀을 때 이 구간 안에서는 내가 정상적으로 미션 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기체가 이륙을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다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쪽 홈 포인트를 누르니까 웨이포인트 세팅스라고 메뉴가 떴는데요. 테이크오프 시에 내가 트랜지션 애티튜드 ATO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전익에서 고정익으로 바뀔 때 고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륙을 할 때 이 기체는 일정 고도까지 수직 상승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고정익 모드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15m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기체를 이륙했을 때 15m까지 회전익으로 상승을 시킨 다음에 고정익으로 자동으로 바꿔서 비행을 한다는 뜻이고요. 5m 단위, 10m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대 40m의 고도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면 0m 기준에서 고도 40m까지 기체가 수직 상승을 한 이후에 고정익 모드로 바뀌어서 선의 비행을 하게 됩니다. 디렉션 같은 경우 한번 눌러보시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내가 허용 범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허용 범위에 대한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트랜지션 콘 같은 경우에는 이 허용 범위의 각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각도가 145도인데 늘리게 되면은 요 허용 범위 안에서 얘가 기체가 조금씩 흐르더라도 나는 정상적으로 비행할 거야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는 그냥 임의대로 설정해 놓고 이 다음에 피니시 엘리먼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륙과 착륙 지점까지는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드로우 뉴 에어리어를 눌러주시면 또 연필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행을 하면서 촬영할 구역을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총 4번의 클릭으로 구역이 설정이 되었고, 최초에 이륙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비행을 하겠다는 이 경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GSD,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설정한 카메라 종류가 나오고요. 여기는 따로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숫자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픽셀 간의 그 간격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3D 매핑을 돌렸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 링크 GSD2 Attitude 같은 경우에는 따로 건들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 고도에 따라서 GSD를 자동으로 좀 설정을 해주는 건데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에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고도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륙을 하고 나서 저희가 40m까지 올린 다음에 고정익으로 바뀌어서 비행을 한다고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기체가 비행하는 고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 10m 단위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최대 50m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m까지의 허용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 이 정도 고도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거보다 더 낮게 비행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을 벗어나서 선회해서 다시 구역에서 촬영을 할 때 요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요거는 주로 오토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매뉴얼로 설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걸 또 설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따로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개활지에서 비행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이드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횡중복도라고 해서 좌우간의 사진의 그 중복도 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90% 정도 이상인 경우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물론 여기서도 90% 이상 설정은 되지 않습니다. 좀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퍼센트는 85%, 횡 중복도는 85%로 설정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매핑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포워드 오버랩 같은 경우는 종 중복도입니다. 종 중복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85%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피니시 엘리먼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횡 중복도와 종 중복도 모두 이 정도의 값으로 해주게 되면은 사진을 한 컷 한 컷 촬영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촘촘해지게끔 설정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3D 매핑을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니시 엘리먼트를 눌러 주시면은 이 화면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확대, 축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Show General Map Actions라고 돼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2D로 돼 있는데 3D를 누르시고 이렇게 3D로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내가 이륙을 했을 때 어떻게 먼저 비행을 하는지 또 보실 수가 있고, 어떤 경로로 비행할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까지 또 촬영을 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최초 이륙 지점으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내가 회전익에서 고정익으로 설정한 값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륙 지점까지 갔다가 그 자리에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라인이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비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노란색 라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비행 도중에 이쪽 부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빨간색 부분은 비행을 하던 도중에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비행 경로를 세우던 도중에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면 고정익 모드로 비행을 했을 때의 비행 고도를 높여주셔서 비행 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토탈 플라이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고, 토탈 에어리어, 토탈 배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비행 계획을 했을 때
나는 8분 12초 동안 비행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에어리어는 4.1 헥타르, 4.1 헥타르만큼의 면적을 나는 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배터리, 나는 현재 배터리 잔량 기준 나는 14%의 배터리 용량을 사용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미션 비행 계획까지 모두 설정했으면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고, 현재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기체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 활성화가 된다면 여기가 하얀색 메뉴로 바뀔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체에 대한 그 비행 계획을 노트북에서 기체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에서 이륙을 시키기 전에 암 체크를 먼저 해주는데, 암 체크 같은 경우에는 조종 스틱으로 먼저 움직여주고, 조종 스틱으로 움직여줬을 때 기체의 날개 쪽에 있는 암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조종기상에서 테이크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시 후에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미션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